네, 반갑습니다. DSA 김대웅 원장입니다. 오랜만에 영상 올려드리죠. 이번에 그 23년 하반기가 진짜 길었어요. 그래서 막 초반부터 경감부랑 대통령 경호부터 시작해서 이제 해양경찰까지 경찰대 편이 편직자 전형이 좀 남았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마무리되거든요. 마무리돼서 좀 번아웃이 왔어요. 너무 코칭 수업도 너무 많이 하고 일정이 너무 빠듯하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추스리고 이제 다시 영상을 업로드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거의 5년 가까이 채널 운영하면서 엄청 많이 올려드렸어요. 많이 올려드려서 예전에 이미 올려드린 거는 좀 삭제하고 그걸 다시 지금 현 상황에 맞추어서 이제 다시 정리해서 이번 겨울 시즌에 쭉 올려드릴 겁니다. 쭉 올려드릴 거고 겹치는 내용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너무 옛날에 올려드린 거니까 조금 좀 변화된 상황이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다시 이제 재촬영해서 올려드릴 거고, 이번 영상은 제가 이제 2023년 하반기, 2023년 그냥 전체적인 결산이라고 합시다. 전체 면접 코칭 하면서 제가 느낀 점들, 문제점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이제 수험생분들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설명하는 영상이고, 근데 이제 이게 그 전부터 계속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반기 때 딱 진짜 더 심각하게 다가왔는데 문해력. 진짜 이게 진짜 심각해요. 진짜 심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MZ 세대들의 어떤 특징이,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문해력 부분은 제가 이제 이 MZ세대의 특징하고 문해력은 사실은 누구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쪽 세대의 전반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인 현상이라 하면 분명히 예외도 존재하더라. 그래서 이제 나이는 젊은데 제가 말하는 MZ세대는 35살 기준이랬죠. 35살 기준으로 이전 분들은 예외되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MZ세대지만 문해력이 높고, 그 다음에 MZ세대지만 MZ세대의 어떤 안 좋은 특징, 좋은 특징도 있고 나쁜 특징도 있는데, 이제 이게 이제 규율 수능성이 있죠. 규율 수능성 부분에서 이 MZ세대의 고유 특징이 이 규율 수능성을 떨어뜨리는 부분이 있어요. 특정 부분이.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건데, 이 두 가지 요소가 예외인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예외인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전반적으로 이게 너무 낮거나 이게 너무 낮은데 문해력은 뛰어난데 또 이게 또 너무 두드러지게 나타나거나, 아니면 이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문해력까지 낮은 분들이 있거나 뭐 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코칭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제가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코칭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게 심층 면접 쪽에는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식 활용 검증형 시험인데 필기 시험은 단순 암기력 시험이라서 괜찮아. 그럼 본인이 열심히 하고 암기하면 되거든. 근데 지식 활용 검증형은 제가 말하는 문해력이란 건 뭐예요? 단순히 글을 읽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종합적인 언어 의사소통 능력을 얘기해요. 그래서 상대방의 말의 맥락을 잡아내고 내가 거기에 따른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방식들, 그게 이제 종합 의사소통 능력인데 이게 너무 떨어져요. 진짜. 어떻게 두드리냐면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말의 요지를 파악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가이딩 영상을 올려드리잖아. 그러면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맥락을 이해를 못하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만 보고는 막 발끈해서 막 이제 오해하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의 내용은 요게 핵심 내용이고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다라고 얘기해주면 그때서야 이해를 해요. 그런 수험생들이 너무 많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유형이 있냐면 내가 전달하고자 하면서 내가 A를 전달하고 싶은데 B로 얘기를 하는 게 제일 많아요. 이게 빈도수가 너무 많아졌어요. 사명감하고 책임감은 유사하지만 약간 뉘앙스가 다른 개념이거든요. 다른 개념이고, 그 다음에 성실함하고 책임감하고도 약간 다른 개념이에요. 사명감하고도.
근데 이제 상호 영향을 미치는 개념은 맞죠. 근데 이게 이제 뉘앙스 잡기가 힘들긴 한데, 내가 A라는 어떤 키워드를 뭔가 전달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B로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보다가 이제 이 안에 주장과 근거를 얘기할 때 이 근거에 들어가는 어떤 에피소드를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 이게 A를 내 내용이 아니라 B의 내용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사명감이 있다 이러면서 뭐 에피소드를 막 얘기하는데 성실함을 얘기하는 거를 거기다 집어넣는 거야. 그 차이점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어휘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다음에 본인이 말하는 에피소드에서 깨달은 점들을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지 정확한 표현이 되는지 이해를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이제 심각해요, 이게. 그래서 이제 또 희한한 게 MZ 세대들끼리 서로는 또 의사소통이 돼. 어떻게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요즘에 이제 그런 경우가 잘 없는데, 옛날에 우리 세대 때는 제가 이제 그 어느 지역이죠? 거시기 많이 말하는 분들 있잖아요. 거시기가 거시기 했잖니. 뭐 거시기가 거시기잖아 이러잖아. 근데 거기서 말하는 거시기가 그 상황 맥락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로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내용이 다 이해가 되거든. 근데 이제 유독 서울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지방 말을 잘 쓰는 사람들은 지방 말 안에서 맥락에 의해서 내용이 전달되는 걸 아니까. 제가 이제 군대 갔을 때 이제 90년대 때는 이제 전국 팔도에서 다 모여들잖아. 근데 이상하게 서울 출신만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는 척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각 지역 말로 저는 이제 부산 출신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라도 광주 출신 우리 팀원이 얘기하는 거 나 다 알아들어. 되게 잘 맞았거든요. 근데 서울 쪽만 이상하게 못 알아듣는 건지 못 알아듣는 척을 하는 건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말을 못 알아들어. 그게 무슨 말이야 이러면서 이 말은 이렇게 해야지 이러면서 그것도 다 들어보면 표준말은 아니다. 서울말을 쓰는데 서울말하고 표준말하고 좀 달라요. 뉘앙스도 다르고 이거 제가 무슨 말인지 아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토박이 분들 중에 서울말하고 표준어는 다른 경우가 많아요. 이게 뉘앙스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전달식이 이게 이건 논외로 합시다. 어쨌든 그러니까 MZ세대들끼리 서로 의사소통이 돼. 또 가만히 보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면접관으로 투입되는 분들이 전부 다 제 또래들이란 말이에요. 예? 젊어봐야 30대 후반 아니면 이제 40대 초고 대부분 다 아마 제 또래일 거예요. 40대 이제 후반에서 50대 초중반들. 맞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냐고 뭘 말하고자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거기다가 획일화된 답변으로 이제 달달달 외워서 또 같이 얘기하고 이제 이러잖아. 그러니까 봐봐. 지금 이게 문해력이 너무 심각한 걸 깨달아야 돼.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지금 필기 준비, 그러니까 이제 경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찰 공채분들은 지금 이제 체력이 아직 점수제잖아요. 2025년부터 아마 체력이 패스제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2024년부터는 체력이 패스제 되는 2025년도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 분들은 이제는 체력이 그냥 형식이에요. 경간부생들 제가 이번에 코칭하면서 느낀 건데, 체력은 그냥 평상시에 운동 조금만 하고 있었으면, 꾸준히만 하고 있었으면 체력은 다 패스제로 통과해. 결국 면접이에요. 면접을 2배수로 뽑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번에 경간부생들 코칭하면서 답답했던 게 이 문해력이 떨어져 버리니까 감당이 안 돼요. 이게 본인들도 답답해하고, 머리는 똑똑해. 문해력이 떨어진다고 머리가 나쁜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잖아. MZ세대들은 유튜버든 영상 매체로 정보를 계속 이미지나 영상 매체로 정보를 수집하던 세대라서 기본적인 예전 우리 세대하고 다르게 기본적인 언어 구사 능력에서 그 방향성이 다르다고요. 머리 나쁜 거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머리는 더 똑똑해. 훨씬 더 똑똑해요. 예. 본인들도 되게 답답해. 예. 그래서 이게 너무 심각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그 형통할 멤버십은 금액 부담 없잖아요. 제가 그거 멤버십 구독하라고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면접 코칭을 할 때 기본적인 문해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을 코칭하려면 진짜 미쳐요. 이번에 제가 인성 파트 부분을 5단계 안에서 좀 더 강화시킨 것도 있는데,
거기 안에는 기본적인 문해력이 바탕이 돼야지만 제가 코칭하는 걸 따라올 수 있는데 못 따라오니까 1단계하고 2단계 하는데도 코칭이 막 4회, 5회 이상 넘어가는 거야, 이게. 근데 이거는 그분들의 그 역량 문제예요, 이거는. 제가 그렇게 프로그램을 형성해 놓은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문해력이 뛰어난 친구들은 1, 2단계를 3회 안에 다 끝냈어요, 대부분 다. 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솔직히 제가 이제 그 형통할 멤버십의 문해력 특강 보라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분명히 후회한단 말이에요. 아, 제가 미리 볼 걸요. 왜냐면 면접 준비 기간 길어봐야 한 달인데, 한 달 반인데, 이 안에 문해력을 이렇게 막 끌어올리는 방법이 너무 제한적이고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필기 준비하면서 이제 면접 준비가 같이 해야 된다니까. 경감부생들은 특히나 더 그래요. 이제 이번에 이제 떨어진 분들은 아마 진짜 대통령 경호나 국정원은 전부 다 스펙이 높은 친구들이잖아. 이 친구들은 보통 6개월 동안 준비한다니까. 공기업, 메이저 공기업이나 금융공기업 준비생들은요, 면접 준비를 거의 6개월 정도 준비를 해요. 심층 면접 준비가. 이쪽 시험이 훨씬 더 어려운 시험이라니까. 객관식 암기형 시험보다 지식 활용 검증형 시험이라서 훨씬 더 어려워요, 훨씬은. 그래서 진짜 내가 지금 딱 기본적으로 어떤 책을 읽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말의 요지를 파악하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내가 말을 할 때, 말을 표현할 때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을 못하면서 답답한 사람들은 그 형통할 멤버십의 문해력 특강을 꼭 보십시오. 그리고 시사 분석 특강이나 이제 제가 일기를 계속 써보라고 하잖아요. 일기 써보고 제가 좀 가이딩 해드린 대로 한번 해보고 얘기를 해보란 말이에요. 일단 해보세요. 알겠죠? 이제는 필기 준비하고 면접 준비 같이 해야 돼요. 진짜로. 제가 진짜 당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기껏 고생해서 필기 합격 해놨는데 면접에서 이거 제대로 준비 못하고 역량이 안 돼서 못 따라가 버리면 진짜 허무해요. 예. 이번에 하반기 때 그 빈도수가 확 늘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막 번아웃이 온 거예요. 너무 진이 빠져가지고. 기본적인 내용, 그 다음 내용을 얘기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언어 구사 능력에 대해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심각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MZ세대의 특징인데 교육 수능성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문해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게 이제 나타나요. 이게 교육 수능성이 떨어져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MZ세대의 특징은 제가 볼 때는 독립성이에요. 독립성이 커요. 그러니까 저희 세대만 해도 대가족이나 이제 가족 구성원들이나 인적 관계에서 해서 공동체가 형성된 상태에서 성장해온 상태예요. 그러니까 저도 뭐 70년대, 80년대 때는 이제 서울 이웃 주민들 간에 되게 격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학교 가다가 목마르잖아. 그러면 대문 열려 있는 집에 아주머니 보이면 아주머니 좀 물 좀 주세요 이러거나 아니면 배가 너무 고파 배고파요 이러면 밥도 차려주고 물도 주고 그랬어요. 시골 아니에요. 제가 자란데. 예. 도시에서 자랐어요. 도시에서. 그때는 그랬어요. 그 여러분들 뭐 응답하라 뭐 1955, 1900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드라마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 그랬다니까.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도시별로 다 그랬어요. 시골만 그랬던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은 시골이 더 단절됐을걸. 예.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된 상태에서 이제 성장해 오다 보니까 이제 집단의식이죠. 그래서 이제 상대방을 배려하는 의식이 수준이 많이 높았어요. 많이. 지금도 우리가 미국이나 영국, 유럽 국가에 비하면 높지만 세대별로 보면은 떨어진단 말이에요. 세대별로. 그러니까 우리 때만 해도 뭐 지하철이나 버스에 할아버지 할머니 타면은 막 벌떡 일어나서 앉으십시오 이라고 막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학창 시절 때는 버스 그러니까 자동문이 아니라 그 누나가 문을 열어주고 닫았고 이랬어. 80년대 중후반까지 그랬나? 90년대 초까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자동문이 도입이 됐죠. 근데 어쨌든 그 시기 때만 하면 전부 다 벌떡 일어났어요. 진짜 벌떡. 쫙 다. 근데 요즘엔 아니잖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제
또 그거 일어난 거 싫어하는 어르신들도 많아졌고, 근데 어쨌든 사회 문화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 MZ 세대들은 성장 환경이 핵가족화되고 서로 간에 이제 공동체 사회 안에서 이웃 주민들 간의 단절 현상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태어나서 지금 MZ 세대까지 성장한 거거든. 지금 이 MZ 세대들은.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독립성이 강해요. 독립성이 강하고, 내가 이제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나보다 그 선배 좀 이제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감이 객관화돼 있어요. 존중감이 없다는 게 아니라 객관화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준석 씨 있죠. 이준석 씨. 이준석 씨는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 MZ 세대 쪽에 가까워요. 제 생각에는 이 친구가. 근데 이준석 씨가 보면 이제 너무 버릇없다, 건방지다, 이제 기성 정치인들로부터 막 욕을 먹잖아. 근데 이제 그게 소신과 당당함으로 비춰지잖아요. 제가 볼 땐 맞아요. 할 말 다 하고 소신 있고 당당한데, 근데 같은 말을 전달하더라도 상대방의 기분과 그 상대방이 가지는 경력을 존중해서 이제 전달할 때 좀 더 부드럽고 세련되게 전달하는 방식도 있거든. 근데 그걸 이제 조금 뭔가 직설적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표출하잖아요. 예, 근데 그게 잘못됐다, 뭐, 아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그 세대들 특징이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식체육관 가면, 이제 20대는 저한테 거의 자식벌들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20대들은. 실제로 제 친구들 중에 보면 뭐 대학생 자녀 가진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큰 조카벌이잖아요. 근데 보면, 걔가 먼저 활기차게 큰 소리로 인사하면 그때서야 마지못해서 인사하는데, 대부분 뭐 앉아서 까딱까딱 하거나 뭐 이래. 오히려 벌떡 일어나서 오셨습니까 형님 하면서 막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하는 거는 30대 후반이나 40대들이에요. 근데 이제 20대 정도 되는 MZ 세대들은 뭐 저 아저씨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뭐 난 내 운동하고 저 아저씨 운동하러 왔고, 뭐 내가 저 아저씨 인사하니까 나도 인사해 주는 거지 이라고, 이제 내가 먼저 인사 안 하잖아. 그럼 자기들도 인사 안 해. 예, 보고 그냥 소닥 보듯이 쭉 보고 이제 자기 운동해요. 그게 버릇이 없다기보다는 성장 환경상 이게 이제 인간관계가 단절된 상황 하에서 성장하다 보니까 좋게 얘기하면 독립성이 강한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데는 관료 집단이에요. 관료제 집단. 계급이 있는 관료제 집단이라고. 근데 계급이 있는 관료제 집단에 지금 중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제 또래란 말이에요. 위쪽에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MZ세대의 이러한 특징이 매우 버릇없고, 조직 융합 능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배려 안 한다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부분만 얘기하자면 너무 길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코칭하다 보면 저한테 배울 때 배우는 자세가 안 드러난다든지, 아니면 무언가 얘기할 때 자기의 표현 양상에 있어서 이제 이 관료제 집단 하에서 문제가 될 만한 언행들이 보이면 제가 되게 뭐라요. 되게 뭐라 하면서 이게 왜 듣는 상대방한테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지를 제가 이제 조목조목 설명을 해주며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해를 해요. 제가 지금 구체적인 사례를 얘기해버리면 제가 코칭했던 분들 내용이 드러나니까 제가 지금 두리뭉실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멤버십에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물론 그 익명으로. 근데 지금 오픈 영상으로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코칭을 할 때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이건 관료제 집단 안에서 교육 수능성이 낮다라고 오해받을 수 있는 표현이나 언행이다. 당신의 이제 과거 경험이나 지금의 표현 양상들이 얘기 좀 아하해. 근데 문제는 그게 코칭 받고 바로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하고, 일단은 제가 이제 좀 코칭할 때는 좀 엄하게 코칭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선생님 말씀 따라가야지 하고는 이제 뭐 제 앞에서는 좀 조심스럽게 하다가, 제가 코칭할 때는 그래 이게 뭔가 좀 변했나 하고 안심을 하는데, 면접장에 들어가서 이제 그 부분들이 팍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표현들이 자기도 모르게 무심결해.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 빈도가. 그러니까 요즘에는 제가 코칭해 보면 대충 감이 오거든요. 저희 10년 동안 이게 코칭해도 보면, 이 친구가 지금 저한테 코칭 배운 수준 레벨 하에서는 면접에 들어갔을 때 이 정도 점수는 뒤집겠다, 또는 이 정도 점수 하에서 들어갔을 때 이 정도 점수를 받겠다, 이게 감이 오는데, MZ세대는 감이 안 와. 그러니까 분명히 코칭 받을 때는 문제가 없었거든. 괜찮았단 말이에요.
아까 말한 그런 위험 요소들 있죠. 관료제 집단 하에서 들어갔을 때 그렇게 오해를 받을 만한 부분들이 초반에 저한테 되게 이제 혼이 나고 이제 뭔가 좀 바뀐 것 같은데 코칭하는 도중에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서는 팍팍 튀어나와 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예. 근데 이게 또 무내력하고 맞물려 있어요, 이게. 예.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한테 이제 코칭을 받을 때, 제가 이제 이게 구성원리상, 이쪽에 심층면접 구성원리상 어떤 요소들을 설명해주고 이론 배경을 설명해 주는데, 그 이론 배경대로 이제 가이딩 해드린 대로 이제 수정을 해서 답안을 구성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이거 구성원리상 제가 이제 중요 포인트 지점을 짚어드리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자기 나름대로는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는 여기저기서 잡다하게 주워 들은 지식으로 그냥 그 가이딩 하는 대로 안 해. 예를 들면 근거에서는 인식의 계기점, 인식 그 해당 내용의 인식의 계기점과 구체화가 중요한데 그걸 빼는 거야. 그리고 뭐 열거식으로 했다 칩시다. 저한테 이제 코칭을 받고 나서도. 그러고는 자기 식대로 뭐 나는 요런 거 같아서 그냥 요래 했는데 이래. 그러면 그게 그러한 행동들이 전문가인 저한테 배우는 학생으로서 되게 무례하다는 걸 몰라요, 잘. 맞잖아. 나는 이쪽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학생들한테 코칭하는 것도 있지만 관련된 분야 강사 양성도 하고 관련된 분야 면접관들도 교육을 하고 그 관련된 자문 요청이 들어오면 자문도 하는 이쪽 분야 전문가잖아. 그 본인은 그냥 수험생인 거고. 맞죠? 그러면은 저한테 전문가한테 돈을 내고 코칭을 배울 때는 전문가의 가이딩대로 최소한의 그 구성원리상 가이딩대로 일단은 그거를 감안을 해서 수정을 해서 답안을 구축해야 되는데 여기저기서 잡다하게 들은 걸 가지고 자기 식대로 그냥 바꿔버려. 그 내용을 구성을 안 하고 그냥 열거식으로 해버려. 그러면 저한테 코칭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맞죠? 그리고는 저한테 대뜸 그렇게 반박을 해버려.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구성원리상 이러이러하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배우는 자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이제 코칭을 안 받고 자기식대로 준비해서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코칭을 받을 때는 이게 이제 전문가한테 내가 코칭을 받고 이런 부분들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들어오는 건데 또 그냥 자기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그 어떤 특정 부분은 자기식대로 하고 싶은 거야, 이게. 예. 감점이 되는 건데 분명히. 그러면 이게 저한테 배울 때 배우는 자세도 아니고 저한테 무례하게 비춰질 수도 있다는 그 여지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본인이 아니게 그렇게 비춰질 수 있다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라고. 이 MZ세대들이 이런 이제 이게 특정한 예시에 불과해요. 이게 많아요. 이게 제가 지금 구체화해서 얘기를 못하는 건데 오픈 영상이라서.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제가 이제 원래 지금 준비되어 있는 형통한 심층면접 5단계 프로그램은 이제 그러니까 가치 철학을 도출하고 행동 양식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수정할 수 있는 그 코칭 프로그램이긴 한데, 이 MZ세대 이전 분들을 코칭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 근데 MZ세대 분들은 어떻게 보면 개성이죠. 이런, 독립성과 개성적인 부분이 아까 문제가 될 수 있는 그 소지 부분이 이제 불쑥불쑥 튀어나와 버리니까 코칭을 할 때는 괜찮아졌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서 그게 너무 심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불쑥불쑥 튀어나와 버려요. 이게 본인이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게 너무 심각해요, 제가 볼 때.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또 무내력하고 연결돼 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을 하고 배려를 하고 그 다음에 나의 행동이 어떤 집단 질서 내에서 어떻게 비춰질 수 있으며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할 때 좀 더 잘 스며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인성이 나쁘다 이 말이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개성적이래. 그러니까 인성하고는 또 관계없다니까. 예. 이번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하반기 때 코칭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게 지금 총체적 난국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현직자분들 안에서도 이런 분들 꽤 많아요.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요, 못 치고 올라가요. 가서도. 예. 현직자 되고 나면 저는 승진 욕심 없이 그냥 주어진 일에만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이러자. 택도 없는 소리야. 한번 해보세요.
내 동기들은 쭉쭉 치고 올라가는데 나만 승진 못하고 머물러 있어봐. 내가 진짜 잉여인간 된 것 같고 내가 진짜 무능력자 된 것 같고 얼마나 소외감 느끼는지 알아요? 괜히 현직자들이 승진에 목을 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가 안 돼 있잖아. 그럼 윗선에서부터 미움받죠. 본의 아니게. 그 다음에 문해력이 안 돼 있으니까 일 처리도 제대로 못하죠. 지금 현직자분들 중에 그 형통할 멤버십 구독하고 있는 분들이 괜히 구독하는 게 아니에요. 주차별 시사 이슈 분석하는 거라 문해력이랑 보면서 현직자인데 왜 보고 뭐 면접시험 볼 거야?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가서 업무 능력을 키우려면 이러한 부분들은 계속 보완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일기를 꼭 썼으면 좋겠고, 와, 이 부분은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평상시 때 코칭 말고 평상시 때 이거를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까지. 좀 고민이에요. 교육 프로그램 개발자로서 어떻게 하면 평상시에 본인이 이러한 부분들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자각해서 이제 계속 좀 바꿔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지금 좀 고민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건 관료제 집단 안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관료제 집단 아니고 뭐 예를 들면 웹툰 작가라든지 업무 영역상 전혀 관계없는 곳에서는 너무 좋은 개성이에요. 그 나쁜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게. 예.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돼 있고, 대응 방안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문해력은 이제 일단은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좀 문해력이 떨어진다, 심각하다 생각되면 형통할 멤버십의 문해력 특강 보면서 거기서 시키는 가이딩대로 한번 계속 따라해 보세요. 그거 하시고, 그 다음에 책을 많이 봐야 되는데 수험생들은 책을 많이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쉬는 날 여러분들 술 먹고 놀지 말고 일주일에 한 권 아니면 한 달에 한 권 정도 문학 서적을 보길 원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 뭐 장르 소설 이런 거 말고 문학 소설, 고전 문학 이런 거 있잖아요. 보길 원하고, 제가 이번에 코칭했던 분 중에 문해력이 진짜 최상급, 그 다음에 이란 MZ 세대인데도 불구하고 MZ 세대의 특징마저도 안 나타나. 최고 좋았던 분이 그 대통령 경호처 합격생인데, 이분이 아이러니하게도 저기 엘리트 체육 선수 출신이에요. 축구 선수. 운동만 해서 주구장창. 근데 이제 자기가 운동선수를 딱 그만두고 나면니까 이제 먹고 살 길이 막막하잖아. 그래서 이제 공부를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엘리트 체육 하다 보니까 중고등학교 때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은 게 이제 자기가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니까 도서관에 가서 책을 어마어마하게 본 거예요. 예. 고전 문학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부터도 안 늦어요. 그래서 막 책을 어마어마하게 보고, 그리고 운동선수 출신이다 보니까 또 MZ세대 특징도 안 나타나, 또 사실은 또 이게 희한하게. 그래서 제가 코칭하면서 너무 아까워가지고, 야, 진짜 대통령 경호처로 가기엔 너무 아깝다. 로스쿨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래요. 제가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 중에 로스쿨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진짜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이 친구 보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전형적인 MZ 세대이지만 이 두 가지가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안 늦었으니까 형통할 멤버십의 문해력 특강 보면서 훈련도 하시고, 그 다음에 수험생활 기간이지만 고전문학 이런 거는 뭐 중독성이 있진 않잖아요. 오히려 잠오잖아. 그러니까 고전문학 이런 거를 이제 한 달에 한 권 정도씩, 뭐 데미안이나 이런 거 있죠. 뭐 이런 책들을 뭐 중고등학생 추천 소설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걸 보란 말이에요. 한 달에 한 권 목표를 잡아도 되고, 일주일에 한 권씩 잡아도 되고, 뭐 쉬는 날 한 3시간 정도 보면 되잖아. 그게 문학 활동이잖아요. 그거 꼭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토론 프로그램을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좋아요. MBC 100분 토론. 그래서 전문가로 나온 패널들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서로 주장과 근거를 펼쳐나가는 걸 객관화시켜서 자꾸 보다 보면 좋아요. 좋아요. 그 다음에 일기를 많이 작성하세요. 일기 많이 작성하시고, 매일매일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문해력에 대한 좋은 훈련 방안이 되는 건데, 이 MZ 세대 부분에 이러한 문제가 관료제 집단에 들어갔을 때 문제가 되는 특징은 사실은 이게 분석이 필요하고, 아직은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교육 프로그램 개발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각하고 스스로 훈련할 수 있는지 좀 더 고민해보고 관련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일단 요거라도. 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점점 더 면접도 강화되지만, 이 MZ 세대들이 이 정성평가 시험에 해당되는 이 면접
면접 시험 스타일과 너무 안 맞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예. 차라리 이제 헤드헌팅에서 잡 인터뷰 개념에서는 너무 개성도 잘 드러나고 뭐 좋을 수 있는데 관료제 집단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오는 이 심층 면접은 이게 좀 안 맞아.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뭐 면접 프로세스도 좀 약간 변형돼야 될 필요가 있어요. MZ 세대들을 이제 효율적으로 인적 자원을 선별해서 뽑으려면 저는 이 면접 시험도 좀 MZ 세대들에 맞게끔 좀 변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관료제 집단에서 뽑는 거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고. 이상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고 올해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떨어지신 분들은 괜찮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게 되게 크게 와닿는데 제가 10년 정도 코칭을 하면서 느낀 점은 당장에 떨어지잖아요. 떨어져도 어차피 1, 2년이나 3, 4년이나 뭐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합격해. 자기가 포기만 안 하면. 그리고 합격하고 나서 일을 더 잘해. 그만큼 숙성 기간이 있으니까 자기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이 숙성이 돼요. 이게 자기도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한계를 깨부수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물론 진로를 바꿀 수는 있지만 자기 합리화하면서 포기하지 마세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만큼의 잠재 역량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죠?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 모두 목표한 거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